50대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란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적어지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주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생 이막에서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챙길 필요도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친구들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의 갈등의 대부분은 친하거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분들은 친구랑 같이 지내지 않으니 너무 외로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 노후의 행복 조건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지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60대, 70대 이후에 행복감을 느끼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기쁨이 됩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몇 가지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겹게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입니다. 지금은 60대, 70대에도 예전보다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건강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60세인 경우 70세, 80세, 90세까지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70세까지 살 확률은 10명 중 9명입니다. 80세는 10명 중 7명, 90세까지는 10명 중 2~3명인데요. 60세 여성의 경우 70세까지는 10명 중 9명이 살고 80세는 10명 중 8명에서 9명, 90세는 10명 중 대략 5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세 전에는 돈을 열심히 벌고 얼마나 명예를 쌓아왔는지 등 사회적인 지표로 삶을 따져왔다면 60세 이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죽음을 앞두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이 많다고 해도 결국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남성, 여성이 약 25년간 더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살 날이 25년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60대, 70대까지 약 15년간은 두 부부 모두 건강할 때이죠. 그래서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면서 둘만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기로 보낼 수 있죠. 이제 남은 약 10년간은 배우자가 아플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아프다 보니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거나 여행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로 돈이 들기 시작하지요. 80대에 들어서면 부부 중 한 명만 남게 될 확률이 큽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어야 하고 이제는 혼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노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프거나 간병을 하거나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준비가 필요한데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다 보니 별다른 준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70대의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간병과 병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다 보니 많은 병원비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치료하느라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70대 이후부터는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 건강한 시기를 부부가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건 이미 늦었지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 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질병도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너무 고지방식으로 먹지 않는지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지요. 특히 요즘은 나이 40대만 되어도 높은 비만율을 가진 남자가 많습니다. 비만은 다른 것보다 건강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운동을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정을 위한 정신 건강에 좋은 독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은 건강한데 나머지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릴 경우 건강하던 한 사람도 건강이 약화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큰 일이 닥쳐 부부 중 한 사람만 남았을 경우 건강했더라도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보다 수명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60세인 부부의 경우 건강을 지킬 시간이 약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더 살 수 있으니 각자의 건강을 신경 쓰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줘야 합니다. 마치 배우자의 건강이 내 건강과 같다는 생각으로 서로 건강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지요. 두 번째, 경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조건 키워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요.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90대 어르신께서 폐지를 주우며 동전을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경제력을 키워둘 걸 하시면서 후회도 종종 하시죠. 만약 내 나이가 몇 세이든 상관없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경제력을 높여 앞날의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이라고 무슨 도전이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움이 없다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데요. 뇌는 쓰지 않으면 늙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라고 하지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약간의 돈이 들 수 있지요.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돈은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60대 이후면 사실 자식은 어느 정도 컸을 확률이 큰데요. 아직 손주도 있고 자녀에게도 전혀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손주의 교육비나 부동산 비용, 결혼 비용 등 어느 정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중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60대 이후에는 좋은 것을 먹고 나에게 맞는 것을 먹는 등 먹는 것, 즉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건강 관리이죠. 운동을 새로 배우게 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하지요. 세 번째, 자식 걱정은 이제 덜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행여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제부터는 자식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지 찾아야 하지요. 요즘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누군가의 속을 썩이지 않고 나 혼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식과 나를 분리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이일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가깝게 지내는 관계는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낼 때 더욱 애틋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나의 노력을 갈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무리해서 자식들에게 사업 자금이다, 결혼 자금이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내 모든 걸 다 바쳐 자식에게 다 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온 것들 때문에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큰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너무 무리해서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굳이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왕이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숨기는 것이 좋지요. 이미 말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내 노후자금이니 내 노후자금은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섣부른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집을 물려주거나 회사를 물려주거나 돈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식을 위한 사랑인 것인데요. 무언가 기댈 것이 있을 경우 자식들의 독립심이 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거인 듯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지요. 그러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자금까지 전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확률이 무척 큽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이 괜찮은 것일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죠. 사실 자식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가 힘들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모시겨 들어주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라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 확률은 아주 적게 되겠죠.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맹목적인 뒷바라지를 평생 하기보다는 이제 인생이 막에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네 번째, 쓸 때는 쓸 줄 알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력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리하게 저축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적절한 소비와 돈을 다루는 능력이 특히나 중요하지요. 첫 번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일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소비와 저축,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은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노후가 너무 걱정된다고 해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건강관리를 위한 돈은 너무 아끼지는 않는 것이 좋지요. 노화로 인해 우리의 몸은 점점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후회하기 전부터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의료비, 건강식품, 건강관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덮어놓고 아끼기보다는 건강은 노후 생활의 핵심이므로 적절한 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배우자와 추억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갖게 됩니다. 여행, 문화활동,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 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상 못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손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출산, 교육 등 가족의 중요한 사건들은 비용이 많이 들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와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즐기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적절한 소비와 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의료비와 건강관리, 여가 활동과 취미생활, 가족 지원, 자신의 행복과 만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재무 계획을 세우고 소비와 저축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할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약 할 것이 생기고 즐길 만큼 관심이 가는 것이 생긴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서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재밌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과 이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매주 등산을 가시는데 자식과 함께 다니다 보니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우리는 더욱 활발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등산 이외에도 노후에는 이런 취미를 하면 좋은데요. 정원 가꾸기, 요가, 골프, 노래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등 창작적인 취미를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발휘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를 찾고 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통해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죠. 취미를 즐기다 보면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학습, 요리, 공예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일과와 가족 의무가 줄어들고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이죠. 노후에 의미 있는 활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큰 보람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은 행복과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 이막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려 노후의 인생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